네, 거제 묻지마 폭행 살인 사건. 특히나 약자를 대상으로 한 참혹한 범죄라는 점에서 공분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이 사건 더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차주아 기자, 이번 사건이 발생 한 달이 다 돼서 언론에 알려진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건이 난 건 지난달 4일 새벽이었는데요. 하지만 알려진 건 거의 한 달이 다 된 지난달 31일이었습니다. 그것도 검찰을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요. 통상 이런 강력 사건은 경찰이 여러 가지 공적인 이유로 비교적 빨리 공개하는 편인데요. 그런데 왜 한 달 가까이 공개하지 않았냐, 여기에 대한 경찰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네. 사건 당시에 목격자들이 가해자를 현장에서 제압하는 과정에서 일부 폭행이 있었는데 이런 사실이 좀 알려질까 봐 우려해서 공개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글쎄요, 경찰의 답변은 그래도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4만 명을 넘어섰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숨진 50대 여성 피해자는 폐지를 주어서 좀 생계를 이어왔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고요. 또 억울한 죽음을 대신 호소해줄 가족도 없는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가해자의 신상 공개와 엄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이 이번 사건에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네, 먼저 경찰의 기자회견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그런데 본건의 경우에는 흉기가 전혀 없이 손과 발로 폭행을 한 점,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이런 신빙성이 있어서 네, 보신 것처럼 경찰은 흉기가 없었고 또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았다, 이런 이유를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을 했죠. 네, 검찰 수사에서 이 가해자가 범행 전에 스마트폰으로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등을 검색한 기록이 나온 게 결정적이었고요. 네. 반면에 경찰은 가해자의 스마트폰 기록을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서 초동 수사 부실 논란도 있었습니다. 검찰은 또 가해자가 70여 차례나 이 특정 부위를 반복적으로 폭행을 했고 또 피해자의 상태를 관찰하는 부분들이 CCTV 영상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또 이 범행 장면이 인근 CCTV에 고스란히 찍혔는데도 거제시 통합관제센터에서 이걸 이렇게 보지 못했다. 이 부분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KBS 단독 보도를 통해서 밝혀진 부분이었는데요. 이 거제시 CCTV 통합관제센터는 CCTV 1,100여 대를 24시간 모니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KBS 취재 결과 당시 6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도 범행 30분 동안 아무도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고요. 좀 이곳에서라도 사건을 제때 발견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첫 재판이 오는 29일입니다. 재판부는 또 어떤 판단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주아 기자였습니다.